김민아 창원시의원의 민주성지 관련 발언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 단체들은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남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경상남도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어민들은 단식 농성이라도 해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거제 영화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넷째 아이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사실혼 관계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횟집 수조물을 떠먹은 것과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코미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민주성지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민주단체가 왜곡된 정치 프레임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민주성지 모독 논란은 시정 질문에 나선 김민아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3.15 기념사업회 등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단체들은 반발했고 김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단이 지역 민주단체 측에 의정활동 방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해양도시 창원의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김 의원의 질문이 민주성지를 폄훼하고 3.15 의거를 모독하는 내용인가라며 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단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4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김 의원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의장님이 우리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김 의원의 발언도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과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의회, 창원시 의회가 뭐 사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역 민주단체의 항의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일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 방사능 분석 장비를 설치하고 도내 대표 해수욕장 4곳에서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이번 여름에는 도청, 전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식, 수산물 시식 및 판촉 등 대규모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경남도 공무원과 어민들은 사후 약방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전국 어민회 총연맹, 경남진보연합 등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원천적인 문제는 해양 투기를 막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해가 있는 경남도지사와 시장이 일본을 찾아가거나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도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횟집 수조물을 떠먹은 것과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엽기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4%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엽기쇼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더니 정작 서울 수산시장에 가서 망신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김 의원은 창원으로 내려와 국민께 사과하고 시민들의 분노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 의원이 한 횟집 앞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9월 넷째 아이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사실혼 관계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거제시 고현동 신현재 1교 주변을 4일 오후 수색했습니다. 현장에는 기동대 1개 중대와 과학수사대 등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해경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발견된 시신이 없는 것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시도 올해 초 하천 청소를 했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부부는 지난해 9월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살해를 시인했고 앞서 출산한 자녀 3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로 쉽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인데요. 모기를 쫓기 위해 태우는 모기향의 주요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연합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레트린이라는 살충제 물질인데요.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서는 초록색 코일형 모기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광분의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고 우리 정부는 석 달이 조금 지난 이달 3일에서야 알레트린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식품 분야 등 국내보다 안전 기준이 높은 유럽연합.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창원시 성산구 강기훈 국회의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누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법인 명의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불법 개설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에 대한 법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저한 환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을 김종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세대 안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정보통신 분야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 사업자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현관문, 조명, 냉난방 등의 제어를 위해 월패드처럼 아파트 세대에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부실한 설비와 사생활 노출 등의 취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파도가 치면 여객선 접안을 할 수 없었던 거제 지심도 선착장이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30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지심도에 추가 선착장 설치를 요청했으며 공단이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선착장 100m 추가 설치에 16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섬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마산 어시장을 찾아 지역 어민과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역민들에게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 심리에 따른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등으로 힘든 수산업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과학적 검증 없는 방류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며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에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은 4.1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된다면 700만 소상공인 모두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분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과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경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6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정부 건의안 3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장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반발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원전산업대표 기관 기업과 함께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 거점 육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정현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 강준규 하나오션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차세대 원전 기자재 설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연구와 기업 지원, 정보 교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4일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서 여자지구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3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김혜 씨가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무리를 빚었습니다. 김혜 씨는 지난달 17일에 태어나 생후 사흘 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엿새 뒤인 26일 사망신고를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이의 부모가 시 게시판에 올리며 전해졌으며 부모는 잘못된 행정처리도 직접 알아보며 했다며 마음의 상처에 김혜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혜 씨는 출생신고 오발송 문자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천군과 자매도시인 통영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에 나섰습니다. 합천군 기획감사관 직원 15명과 통영시 직원 15명은 각 지자체에 150만 원씩을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앞서 함안, 거제, 거창 농축협과 상호 교차 기부를 했던 합천군에서는 상호 기부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B&K 경남은행이 선풍기 550대를 김해 씨에 기탁했습니다. 김해 씨는 기탁된 선풍기를 김해시 복지재단과 읍면동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창원시협의회가 4일 창원시 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백미 400포를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백미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